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4개월이 넘은 가운데 이 한전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피해 조사 결과가 이재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조사 결과가 실제 손해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보상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인흥 삼리에 사는 이정숙 씨. 이 씨는 지은 지 8년 된 주택이 산불로 전소돼 조립식 주택에서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주택을 신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45제곱미터 면적인 피해 주택과 가재 도구 손해액이 5,4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뭐 택도 없죠. 뭐야. 어떻게 할 지금 계획을 못 세워 지금은 뭐 집 진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인근에 사는 다른 이재민도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재 도구 내역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 규모가 작다며 불만입니다. 가재 도구가 2,800이잖아요. 내가 근래에 불나기 전 11월 16일부터 산 물건이 2천만 원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없어요. 불이 나면 흔적이 안 남는 물건 있잖아요. 한전이 주관한 속초 고성 산불 피해 조사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피해 조사를 신청한 이재민 90%에게 피해 조사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전 측은 공신력 있는 단체를 통해 조사를 벌였으며 피해 보상률 협상에서 보상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소상공인에 대한 손해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산림 피해자들도 조사 방식에 반발하고 있어 피해 보상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정부의 규제 자유 특구에 포함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이 원격 진료 실증 사업인데 의사회가 강력 반발하다 보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부산에서 전국 7개 규제 자유 특구를 발표하면서 모두 발언으로 원격 진료를 거론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 진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원격 진료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를 넘어 전국 7개 규제 자유 특구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구 발표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환자를 원격 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입장 표명을 유보해오던 강원도 의사회도 원격 진료를 위한 협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원격 진료 사업에는 협조를 하기가 힘들죠. 원칙적으로. 유일한 원격 진료 참여 기관으로 거론됐던 원주의 한 의원도 사업 제안서에 원격 진료는 없다며 포함되는 걸 알았다면 불참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나 의료기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격 진료 실증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강원도는 원격 모니터링 수준의 사업 제안을 했는데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격 의료로 개념이 확대됐고 이 때문에 의사협회와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가 먼저 원격 의료를 제안한 만큼 책임도 강원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격 진료를 성사시켜야 할 강원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직전에 일본 지식인들이 성명을 내고 아베 정부를 비판했었는데요. 이 성명을 주도한 와다 하루키 교수가 그동안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만해 평화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해 한용운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린 만해 대상 시상식.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만해 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섰습니다.
일본 진보 지식인인 와다 교수는 한일 합병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와다 교수는 지난달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아베 총리에게 한국을 향한 적대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에는 일본 학자 78명과 온라인을 통해 8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우리에겐 광복절, 일본에겐 패망일인 15일에 일본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安倍政権が韓国をもう相手にせず、文在寅大統領も相手にせずというような態度に向か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大きな疑惑を持ちましたから、私たちはどうしてもそれは政策をやめ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願って声明も出しました。 와다 교수는 일본 국민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는 것이 일본에게도 도움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아베 총리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일 독립선언도 일본 국민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가라며 보낸 조선 민족의 목소리였다며 그날 한용운 선생의 마음처럼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의 축구부 해체 결정 이후 선수와 부모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취재 결과 학교 측이 해체 여부를 판가름하는 운영위원들에게도 석연치 않은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고교 여자 축구의 명문 화천 정보산업고등학교. 지난달 12일 해체 결정을 내린 곳은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렸던 교장실입니다. 당시 학교 측이 운영위원들에게 설명했던 해체 이유에 대해서도 진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수 부모들에게는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 기간이 끝나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담당 교사의 실수로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교장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하다는 강원도 교육청의 설명대로라면 선수 부모들은 물론 운영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회의록에 적힌 화천군의 예산 지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화천군이 그런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자 해체 이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볼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노한 거고 저희는 그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의 찬반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됐지만 3명은 2번 이상 불참으로 제적돼 5명만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체 찬성은 3명, 반대는 2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겨 해체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찬성표를 던진 3명 중 2명이 교장과 교무부장으로 학교 측 인사였습니다. 교장은 운영위원회에 축구부 해체 안건을 올린 당사자였습니다. 결정 한 번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21명이 중간에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아이들한테는 엄청 큰 또 충격일 거란 말이에요. 강원도교육청은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론도 좀 한번 수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의 그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도내 유일의 고교 여자 축구부 해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강릉 동부시장의 시설을 개보수하려던 사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상인들은 불확실한 재개발 사업을 이유로 예산까지 확보한 공사를 보류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사용금지가 붙어있고 남녀 화장실 위쪽은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낡아 작동도 안 되고 방송시설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부시장의 시설은 오래돼 낡고 내부에는 냉방도 잘 되지 않아 오가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1977년 주상복합으로 준공됐지만 시설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상인회가 지난해 강릉시에 시설 개보수 지원을 요청해 올해 2억 원을 확보했지만 지난달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현재는 이 모든 사업들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향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동부시장 상윤회는 재건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한 사업에 부르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동부시장은 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이지만 다 그냥 아주 얘기하긴 좋더라고요. 해주려고 그랬는데 재건축 때문에 안 된대요. 속은 너무 상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시민들의 안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시민들이 필요한 소방시설이나 화장실, 그다음에 누수 문제는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재건축 문제는 그 이후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현재 동부시장 상가 소유주들이 추진하는 건물 안전 진단 결과를 보고 상가 개보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춘천 지하상가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이 마련돼 춘천시에 제출됐습니다. 춘천 지하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춘천시와 상인들의 최초 계약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춘천시에 권고했습니다. 춘천 지하상가 문제는 지하상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춘천시가 상가를 일반 입찰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자 일부 상인들이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입니다. 이에 상인들과 변호사, 시의원 등이 포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권고안이 마련됐고 춘천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신설과 증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 조사가 진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만 0세에서 만 4세까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와 유아교육, 보육기관 유형에 대한 수요 조사 설문지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는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회신을 부탁했습니다. 배달 음식점 식품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야식 배달업체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 삼척 등 7개 시지역의 도시락과 치킨, 야식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식품 위생 실태를 단속한 결과 3개의 업체에서 5건의 위반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는 야식 배달업체의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했고 치킨 업체의 경우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5건의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3건은 과태료 부과, 2건은 시정 보완 명령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과밀 현상을 빚고 있는 원주 기업도시 내 학생 수 예측을 위한 외부 용역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은 앞으로 90일간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 원주 기업도시 내 총 학생 수와 향후 5년간 연도별 유초중고 학생 수 예측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 기업도시 내 초등학생 배치 계획과 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를 쓴 손으로 옮겨 쓴 필사본이 원주시에 기증됐습니다. 이번 소설 토지 필사에는 원주 소설토지사랑회 회원 14명이 참여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필사본은 20권 전권, 원고지 31,200장 분량입니다. 필사본은 내일까지 원주시청 1층 로비에 전시하고 15일 소설 토지 완간일에 맞춰 박경리 문학의 집으로 옮겨 전시될 예정입니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의 강의동으로 활용될 복합교육연구관 건립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삼척시는 도계읍 전두리에 탄광 폐사택을 철거한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교육연구관을 내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교육연구관은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등이 들어섭니다. 복합교육연구관은 도계 캠퍼스 이동 수업과 교양 수업 강의동으로 활용됩니다.
양양군 의회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본안 심사 결론을 앞두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양양군 의회는 성명을 내고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고 법적 판단을 거친 만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악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강원도는 오늘과 내일 속초와 강릉, 동해, 삼척해수욕장에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론화 홍보 마케팅을 펼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